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여수을 지역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여수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조경호는 오늘로써 237일째 쌍봉, 사거리 등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식과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1인 시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수형 기본사회 정책으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청년금융, 청년주택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촉진하는 농어촌형 기본소득과 농어민 기본소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기본소득,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와 연계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아리백 대응 기본소득형 탄소 배당 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수형 기본소득과 연계된 여수형 지역화폐 정책으로 수혜자와 서민 경제에 대한 일석이조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수를 세계인이 찾는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 도시로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 여수 간 KTX 철도 노선의 완전 직선화로 2시간대 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수공항에 남해안 관광급정 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개발청을 유치하고 제1회 세계선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 지원과 COP 33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순신과 거북선으로 대표되는 여수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수를 산업, 문화, 주거, 의료, 관광, 행정, 금융이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남해안 거점 도시로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수 율촌면을 문화, 쇼핑, 레저, 산업, 경제, 물류, 의료, 관광, 행정, 금융, 그리고 주거가 함께하는 복합 신도시로의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와 쇼핑, 레저가 복합된 여수형 스타시티 조성, 병원과 호텔이 연결된 메디컬 웰리스 리조트를 유치하고 의료 관광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경제와 물류를 아우르는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주거, 교육, 금융, 행정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거점 도시 여수의 데이터와 교통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는 기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별 면 소재지의 장점을 살린 경제 살리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 여수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유출 도시에서 청년 유입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여수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로부터 안전한 도시, 악취를 유발하는 하수 종말 처리장의 현대화 또는 이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시 전지역 전선 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선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무장애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는 WTO 안전도시 협력센터에서 인증한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인구 유출은 이제 멈추고 인구가 유입하는 도시로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 해양 휴양 레저타운을 만들어내고 율촌 산단에 첨단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더 이상 신대지구나 순천 신대지구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새로운 예술 관광 콘텐츠 부책으로 다시 찾는 여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특화 발전을 여수의 섬특화 발전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선박과 요트, 낚싯배, 유람선 등 선박이 자유롭게 정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리 관광개발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거문머리 해변을 복원하고 거문머리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단지와 연계한 해양 관광 벨트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택지 개발 개념에서 해양 관광 단지 조성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야경 명소 선소 밤바다 민속 포차와 음악 분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섬을 잇는 11개의 다리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신 선양 사업을 총괄하는 이순신 재단의 여수 유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를 위한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예술인 작업실, 예술인 작품 전시 판매장, 갤러리, 예술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판매점, 예술인 거주 및 생활공간,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예술인이 만드는 카페청 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로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국가산단의 노후화에 따른 노후설비 개선 및 안전진단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 재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로 작지만 효과는 확실한 소확행 공약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과 연습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악기를 빌려주는 악기도서관, 택배 노동자 전담지원센터, 동물보호 및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계형 노점의 지역 카페 수급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짜투리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거리를 걷다 보면 문을 닫고 폐업한 매장들이 한둘이 아니고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은 여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니 나라의 국격이 실추되고 경제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민생은 갈수록 힘들어지는데도 오로지 정치 보복에만 불몰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수 시민의 저력을 한데 모아 앞으로 여수민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별화된 어떤 정책 공약이라면 한두 가지만 보여주십시오. 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구 하한선은 27만 1000명이고 올해 1월 등록 인구가 기준이 되는데요. 27만 4,700명이 여수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2개의 지역구 선거가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천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순천은 순천 고대곡선 방향으로 2개 갑을 지역구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자체로서 현재 선거 제도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 선거구가 2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오히려 순천 인구가 좀 더 늘어났다고 해서 여수가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입사해가지고 오히려 지역구 정치인이 앞장서서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것은 여수 정치를 분열시키고 시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시도위원들에게까지 그리고 시정에까지 지금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순천으로 유출된 인구가 딴 데서 순천에 유입된 인구가 아니라 여수에서 빠져나간 인구라는 겁니다. 전부 여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공약 중에 산단 배후도시를 시급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단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좀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고 거주 여건을 확보해 준다면은 더 이상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공약과 뭐 대동소이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세부 항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점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저의 핵심적인 것은 저는 이제 당에도 중앙당에도 기본사회위원회가 있고 저는 이제 사실상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들은 아마 다른 후보들과 완전히 차별될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존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인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면 기본사회위원회는 인간의 기본권이 실현되는 사회, 최소한의 기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그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이나 기본금융, 기본주택 정책 등등 여수형 기본사회 정책들을 좀 차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KTX, 익산, 여수간, 전라선 노선에 지금 일부 직선화가 지금 3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겠다고 오늘 지금 발표는 된 상황인데 그렇게 해봤자 지금 3시간에서 잘해야 2시간 40분대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전국 여수 밤바다를 서울서는 수도권에서 찾아왔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이고 질문 한번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NSC 통신의 서승공이랍니다. 네. 아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옆에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 기억에 국회의원은 2번째 출마를 하는 것이고 시장 한 번 출마했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가지고 출마 선언은 지금 3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국회의원이 되든지 시장이 되든지 간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만이 당선 확률이 높은 것이고 네. 어차피 을지역에서 뭐 여러 사람이 뭐 서너 분이 후보로서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하나 이거 재수없는 이야기인가만은 공천에 떨어졌을 경우에 네. 그럼 다음에 시장 또 나옵니까? 네. 네.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는 좀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일단 말씀을 좀 근데 이게 국회의원 나오셨다가 시장 나오셨다가 2년마다 한 번씩 지금 계속 출마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공약을 제가 보니까 9가지 크게 분류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공약하고 여수시장 후보로서의 공약하고 보니까 네. 그 시장 후보 아니면 도의원들이 내는 공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뭐 동네에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게 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최소한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럼 뭔가 여수를 위해서 획기적인 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현재 을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각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가 가불로 싸워가지고 둘이 뭐 저기 분란을 일으키는 거라도 어디 정치적인 비리라든지 이 사람이 해서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뭐 검찰 정권 독재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공약을 보면은 그게 반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역에 뭐를 하겠다 이런 주로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하는 공약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차피 나는 이게 국회의원 상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도전하고 아니면 다음에 안 오는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몇 번 출마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그 설명을 전제했듯이 국회의원만의 공약이 따로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은 지금 현재 전라남도 예산이 얼마나 깎였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특히 호남에 대한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즉 호남에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와 중앙정부와의 투쟁은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고요. 더구나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전쟁의 먹구름까지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 대의에 입각한 국정 이게 지금 최우선순위라고 저는 할 수 있고 이 부분의 이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 더불어서 이 지역 출신의 정치인이라면 지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많이 연결을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지적하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자그마한 어느 지역의 공약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국회의원과 지도위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이런 것들 속에서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정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제가 제출한 공약이 오히려 가장 많은 부분은 여수 시정과 긴밀하게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님하고 많이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공약이 아까 기본사회는 이제 국정과 관련된 공약이면서 지역 공약이 될 수 있겠지만은 율촌의 신도시 경우에는 이제 시정 공약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와의 소통, 협력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필요한 국회의원으로서 지원할 부분과 시가 할 부분들을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지원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가불 간의 국회의원 간에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바닥을 지금 아시겠지만은 237일째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의 뭐 밤낮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나름대로 하루에 시민들 1000명 이상 만나기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뛰어왔고요. 그 바닥 민심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100% 장담을 하는 것은 만능이겠죠. 네. 말씀하신 거 네. 자 이제 아까 옥중공천도 불사하시겠다는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데.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있죠.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일색인데. 예. 아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우원식 의원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원식 의원님 사퇴하셨습니다. 사퇴했나요? 네. 그럼 이제 친명계 중에 한 분 중에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네. 대행을 좀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이제 회의 주제와 이런 결제는 그래도 최종 대표에게. 네,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김혜재 의원이신데, 네. 그럼 김혜재 의원은 지금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걸 분류하기는 그렇고요. 아마 유권자와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럼 만약에 경선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길 자신이 없으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네. 방안에 대해서 특별 제 핵심은요. 이야기로 물어보고 아니 근데 가장 단순한 전략입니다. 민심을 이기는 조직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지금 어쨌든 호남에서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대가 되면은 사실 내리 3선은 기본이나 이런 말이 될 정도로 현역이 유리한 기득권 면에서 여러 면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보좌진이 9명이고 지역의 상무위원회를 주도하고 있고 더구나 이제 요새는 특보단까지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후원금 엄청난 후원금이 있고 그리고 도당에서 또 현수막까지 거치거든요. 그 현수막은 15일씩 제가 걸면은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길이다. 바닥의 민심을 사로잡는 것이지 아무리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심까지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치인이 누군가 시민들은 이제 충분히 보고 판단할 것이다. 누가 제대로 일할 만한 능력과 자질,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저는 그리고 바닥에서 거의 여수 시민들을 그래도 한 몇만 명을 만났는데요. 네. 지금 이제는 검찰 정치, 분열 정치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느꼈습니다. 네. 서울일보 최병희 기자입니다. 네.
저는 그 이제 출마 선언 관련해서 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자주 세 번째 뵙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올릴 힘이 네. 줄어들어서 네. 2명의 국회의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현재 2분의 국회의원들께서 네. 각을 지역구로 우리 선량 시민들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신가요? 그건 이제 갑을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갑을의 의원들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분열할 때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했을 때 발휘하는 시너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생각이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하나가 됐을 때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많다. 그건 뭐 객관적으로 너무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여수는 이 도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이나 이쪽은 지금 이제 주철은 의원이 맡고 있는데 이건 꼭 필수적으로 같이 정책적으로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산단을 끼고 있습니다. 예. 이 여수 경제의 산업의 큰 축은 사실은 산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하기 위해서는 산자위나 아니면 또 여수의 여러 가지 그 기간산업 인프라를 위해서는 국토위나 한 사람이 이거 다 상임위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한 2개 정도는 하고 2사람이 또 협력해서 빠진 상임위에 가서 그 예산을 끌어오고 정책을 좀 입안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은 전혀 시너지가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라고 평가했던 조계현 후보는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 문제하고 세 번째, 현재 여수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조계현 후보 눈높이에서 평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여수 현 정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장도 포함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조 후보님의 시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꽤 많은데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철학이 가장 중시하는 게 공정입니다. 공정. 그래서 공천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많이 이번에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무조건 뭐 공천에서 칼질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요. 예, 저 역시 사천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실력 대결을 통해서 이겨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측근이다, 핵심 측근이다, 뭐 이재명의 남자다. 뭐 기존의 정치에서는 그런 게 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나름대로는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 철학의 핵심은 억강부약과 이제 대동세상이시고요. 저는 이제 솔선수범 제 몸이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만이 다른 사람도 따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탁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먼저 주도하고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좀 중시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거고요. 뭐 정치 살면서 어려웠던 시기는 사람마다 다 굴곡이 있고 그게 없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전두환 시기 때는 이제 강제 징집을 당했고 그다음에 또 군대 안에서도 소대 내는 민중 의식화 교육을 했다 해가지고 또 남한산성 대기도 가면서 무기한으로 영창에도 부르고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하지만 그건 다 결국은 본인이 신념과 의지가 있다면은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극복을 해왔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강제징집을 갔다 와서
계속해서 학생운동을 했었고 민주화운동을 했었고 뭐 복학생 협의회장 그다음에 이제 총학생회장까지 그 나이를 더 먹어서도 오히려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그 다음에도 뭐 저는 여러 가지 뭐 역경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또 잘 견뎌왔고 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증명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제 여수 이재명 대표가 만약이라도 구속 시 공정이 저하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 우려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100% 오늘 거의 뭐 이걸 구속하면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의 결국 이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항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길은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 있어서도 그건 변함없이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제 선거 제가 이 여수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거에 특별히 장애가 된다 이럴 건 없다. 오히려 더 여수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와 친일 검사 독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저 조계원한테 더 모아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수의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제가 좀 평가한다는 건 좀 외람은 되지만 적어도 그 국회의원에 의한 줄 세우기 타양식 줄 세우기는 지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수 정치, 지역 정치 사실 세부 아까 어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지역의 현안과 필요한 정책적 범인들은 지역의 시도위원들이 가장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줄 세워서 이건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 반대해야 돼. 뭐 이런 식의 편가르기 정치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의 그 지역 정치인 또한 본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좀 신념을 갖고 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